인공지능 10번째, 심층학습 4번째 이야기 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갠의 훈련과 갠의 구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갠의 훈련은 이겁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갠의 로스 함수에서 이 로스 함수 식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세타의 D, 세타의 G였죠. 그런데 이 세타의 D에 대해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최대값을 찾기를 원하고 제너레이터는 최소값을 찾기를 원한다. 이런 거 얘기했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아빠하고 엄마가 둘 다 공부하라고 하면 나는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빠는 놀라고 해요. 엄마는 공부하라고 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요? 그죠? 이런 겁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최대화를 시키기를 원해. 제너레이터는 최소화를 시키기를 원해. 누구 상대에 춤을 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걔네 트레이닝이 어려운 겁니다. 네. 걔네 훈련 목표는 실제로 리얼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훈련 데이터 X와 일치하는 GZ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분포와 생성된 이미지의 분포가 일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똑같다면, 그죠? 위조 지폐하고 실제 지폐가 똑같다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못합니다. 구별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요. 그냥 찍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PZ가 P 데이터와 같은 제너레이터가 완벽한 결과를 만들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2분의 1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 함수가 앞에 있는 건 로그 2분의 1. 이게 2분의 1이면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도 로그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4라고 하는 최적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오케이. 네, 걔네 훈련이 어려운 이유는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를 동시에 훈련해야 되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맥시마이즈, 제너레이터는 미니마이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거죠. 훈련 초기에는 GZ가 굉장히 품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얘가 0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항상 0에 가까운 값을 갖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실제 논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In practice, 실제로 해보니까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함수를 쓰지 말고 그냥 이 DGZ를 최대화시키는 쪽으로 훈련을 시켜라.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 DGZ는 값이 크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소신되는 걸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충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걔네 훈련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러면은 이 점점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게 주어진 입력 데이터의 분포입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생성시킨 이미지는 이렇게 걔하고 다른 모양의 분포가 됐어요. 여기에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수행을 하면 디스크리미네이터도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대충 막 굉장히 이상한 결과를 냅니다. 그러다가 훈련을 하는 도중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먼저 훈련이 돼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현재 여기까지는 이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에 가까운 값을 낼 건데 점점 페이크 데이터가 많이 들어올수록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될 겁니다. 왜? 얘는 진짜, 얘는 가짜를 잘 구별을 하는 거죠. 이러는 와중에 그리고 나서 제너레이터가 훈련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성한 이미지의 분포가 점점 실제 데이터의 분포와 닮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니까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점점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제너레이터가 완벽하게 훈련이 돼서 실제 입력 데이터와 똑같은 모양의 분포를 만들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뭐 어쩔 수 없어 들어온 거 찍어야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별이 안 가는데. 그래서 2분의 1의 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게 걔네 훈련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 걔네 훈련 알고리즘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먼저 트레이닝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을 합니다. 네, 이 과정을 구현하는 걸 한번 해보죠. 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파이토치 기반으로 구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변수 설정해주고요.
레이턴트 벡터는 여기서는 64 차원을 쓰고, 네, 히든 스페이스는 히든 레이어의 크기는 256 차원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628 28 이고 한꺼번에 64개씩 훈련을 시킬 겁니다. 네, 제너레이터는 뭐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이렇게 리니어 레이어하고 렐로 함수 써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로딩은 뭐 이건 우리가 많이 해봤죠. 그 토치 비전에서 제공하는 엠니스트 데이터셋 다운받아가지고 쓸 거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배치 사이즈 개수만큼 가져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데이터 로더 쓰는 거 해봤죠. 그리고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 각각 이렇게 디바이스에서 돌릴 거고요. 각각 둘 다 아담 써가지고 옵티마이즈 할 겁니다. 그리고 네, 우리 로스 함수는 BC 로스를 쓰겠다까지 해줬죠. 네, 이건 이미지 하나 출력하는 이미지를 오바이오 크기로 출력하는 거고요. 네, 훈련 과정은 보시면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훈련하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훈련합니다. 이 과정을 한번 하나씩 보죠. 네, 이게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리얼과 페이크에 대한 레이블을 먼저 만듭니다. 리얼은 전부 다 1이고 페이크는 전부 다 0이겠죠. 그리고 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훈련시키고 제너레이터 훈련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네.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 훈련시키는 과정을 먼저 해볼게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훈련시키는 과정은 미안합니다. 이 과정을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입력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어서 제너레이터에 넣은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션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죠. 일단 들어온 입력 이미지를 가지고 이게 X겠죠? 디스크리미네이션 하고 결과를 출력을 해줍니다. 네, 이게 DX가 되겠죠. 그리고 이 DX는 DX는 0 또는 1의 값을 갖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션의 결과는 0 또는 1의 값을 갖는다고 했어요. 근데 들어온 입력이 X니까 인풋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 1을 갖겠죠. 리얼 데이터니까. 그래서 이 DX하고 전부 다 1인 녀석하고의 차이를 구합니다. 그게 리얼 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어 주세요. 파이토치에서의 랜덤 함수를 써서 그 레이턴트 벡터를 넣어서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이게 GZ죠. 그리고 이 GZ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서 결과를 만들어 주세요. 이 결과도 마찬가지로 얘가 DGZ인 셈인데 얘는 0 또는 1의 값을 갖는데 얘가 페이크 이미지니까 다 0의 값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0하고 비교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페이크 로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로스를 다 더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를 만들고 로스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분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과 하고 이 과정을 밟아주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제너레이터 로스를 하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레이턴트 벡터를 넣어서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고 걔를 디스크리미네이션 해서 결과를 만들 건데 네. 결국 이 아웃풋이 DG의 Z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는 제너레이터이기 때문에 얘를 1이라고 해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 레이블하고 이 결과를 비교해서 로스를 만듭니다. 로스 만들었으니까 네, 미분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네, 레이턴트 벡터 넣어서 이미지 만들어서 화면에 보여주면 되는 거죠. 네, 이걸 해보면은 실제로 에포크가 증가함에 따라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되게 막 노이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지만 에포크 80 정도 가면은 비교적 숫자 비스무리한 그런 영상들이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겐 얘기였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디퓨전 모델이 겐의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모델은 원래는 이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계속 가하면 이와 같은 노이즈 이미지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시키는 이 노이즈 이미지를 가하는 과정에 역연산을 가하면 네, 겐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어떤 대립이라면 디퓨전 모델은 디퓨전 프로세스와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의 대립입니다. 이 역연산을 가하면 원래 영상을 복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사실적인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제 프롬프트 문장을 가지고 노이즈를 대체해서 어떤 설명을 하면 설명으로부터 영상을 만드는 그런 것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인 이런 영상들도 디퓨전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요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성 모델은 대부분 디퓨전 모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 보시면은 왼쪽 그림 보시면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죠?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그럴듯한데 여기서 딱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수업 시간에 맞추면은 보너스 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걔네 기본 원리, 걔네 구성 요소, 걔네 훈련, 걔네 구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